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20대에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어요. 현재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를 제가 이어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가게 일을 시작하면서 신호와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사연으로 보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썰TV에 제보했습니다. 또 신우가 사연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 단단히 먹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 밑으로 철없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냐고요? 누뚱이 겸 막내로 태어나 부모와 남편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이 없는지 감이 오실까요? 누뚱이다 보니 시댁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신우가 철없이 굴어도 모두 오냐오냐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룰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애 낳고 살다 보니 느끼게 되었죠. 언니, 이번 엄마 생신 때 음식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랍스타 먹으러 가요. 요즘 랍스타가 너무 땡겨서. 어머님이 랍스타 드시고 싶으시대요? 아니요. 제가 먹고 싶어서요. 네? 아니, 아가씨. 어머님 생신상인데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로 차려드려야죠. 엄마가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먹고 싶은 게 엄마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엄마. 그래, 맞아. 애가 먹고 싶다는 걸로 준비해라. 그래도 어머니 생신이신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같이 준비할게요. 아유, 나는 됐어. 우리 딸이 먹고 싶다는 걸로 준비해 주렴. 신우가 곧 시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막내 공주 대접하며 온 가족이 우쭈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우쭈쭈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딱 시댁 신우로만 대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워낙 철이 없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신우도 그런 것 같았고요. 딱히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없어서 신우랑 나쁘고 말고 할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관계로 지내던 중 제가 둘째를 낳고 육아할 때였어요. 느닷없이 신우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와 속도 위반을 한 거였죠. 그런데 시댁 반응이 참 웃겼습니다. 여보, 아가씨 속도 위반해서 결혼한다니까 어머님하고 아버님 다 좋아하시더라? 당연히 좋지. 나도 좋은데? 정말? 난 모두 싫어할 줄 알았는데. 반대해봤자 임신했으니 하는 수 없이 시집 보내는 거 아니었어? 더군다나 아가씨 남자친구 나이도 많다며. 아가씨랑 10살 차이 난다고 했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정말 좋아? 에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요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연하 많잖아. 나이 많을수록 그만큼 느긋하고 속 깊은 거 아니겠어? 내 동생 잘 받아주겠지. 거기다 직업이 의사잖아. 우리 동생 시집 진짜 잘 가는 것 같아. 내 매제가 의사라니. 어머니, 아버님도 그래서 좋아하셨구나. 당연하지. 의사야, 돈 잘 벌어, 집도 있어. 뭐가 문제야? 반대할 이유 없지. 거기다 매제 쪽은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이세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동생이 혼수 겸 임신 잘한 거지 뭐. 속도 위반해서 시댁이 발칵 뒤집힐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하긴 남편 말을 들어보면 나쁠 게 하나 없어요. 나이가 많고 신우 스타일은 아니지만 직업 탄탄하고 돈 잘 버니 신우로서는 좋은 거죠. 사실 신우는 대학 졸업하고 계속 백수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용돈 탔으면서요. 그 돈으로 술 마시고 클럽 가서 놀고 정말 철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떡하니 의사와 결혼하게 됐으니
모두 좋아할 만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신우는 결혼했고 아이 낳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이혼을 선언하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시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가씨가 뭐? 이혼했다고?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야?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다. 어제 짐 싸들고 엄마 집에 왔대. 말도 없이 둘이 벌써 도장 찍었더라고. 아니, 그럼 애는? 동생이 키우고 싶어 하는데 직장이 있어 뭐가 있어. 능력 없다고 친권이고 뭐고 다 뺏겼나 봐. 분하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다. 하긴 아가씨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키우기 힘든 상황이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가씨랑 연락해봤어? 왜 이혼한 거래? 몇 달 전부터 자주 싸웠대. 김서방이 걔한테 씀씀이가 해프다. 대체 집에서 뭐하냐 눈치 줬나 봐. 괘씸한 놈. 혼전 임신해서 10살이나 어린 내 동생이랑 결혼해놓고 감히 잔소리를 해? 지가 뭔데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님, 아버님 속상하시겠다. 내일 시댁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가야지.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듣고 계획 세워야지. 무슨 계획? 조카 찾아와야 할 거 아니야. 나이는 어려도 엄마라고 모성애가 저렇게 강하다. 애 없으면 못 산다고 울고불고 난리래. 오빠가 돼서 뭐라도 도와줘야지. 남편은 어떻게든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예정대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와 같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 다 모이자 신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한테 이혼 귀책 사유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당했다는 겁니다. 사실 다들 알잖아. 남편이랑 나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아니, 그냥 다 안 통했어. 완전 아저씨. 그러니 내가 안 답답하고 배겨? 안 그래도 애 낳고 산후 우울증 와서 스트레스 장난 아닌데 풀어야 할 거 아냐. 그래서 남편 카드로 쇼핑도 하고 클럽 가서 놀았지. 근데 다른 남자 쳐다도 안 봤어. 그냥 친구랑 춤추고 술만 마셨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대강 신우 이야기 들어보니 왜 이혼당했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일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 펑펑 쓴 거죠. 집안일, 육아신경 하나도 안 쓰고 본인 치장하는 거랑 클럽 다니는 걸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 고모부 입장으로서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생각한 듯해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가 돈 관리하겠다고 난리쳐서 경제권 잡았는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고모부가 꼬박꼬박 가져다 준 월급으로 저축은커녕 유흥비와 쇼핑으로 다 써버렸답니다. 안 그래도 행실이 엉망인데 씀씀이까지 해프니 고모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뜰만하죠. 하지만 이혼당하고 온 신우는 뭐가 그리 억울한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 반응이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이혼을 들먹여? 의사라 돈도 잘 버는 놈이. 내 말이 나이도 10살이나 많은데 잘 품고 데리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내 귀한 딸을 이혼녀로 만들어?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몰라. 이제 어떡해. 돈이고 뭐고 다 뺏겼어. 심지어 애까지. 진짜 짜증나. 누가 보면 대단한 모성인 줄 알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신우가 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살림을 잘하기를 하나, 그렇다고 똑소리나게 육아를 잘하기를 하나. 그저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무슨 생각으로 데려오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가씨, 물론 아이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아가씨 나이가 몇인데 한창 젊을 때 다시 새 출발해야죠.
애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될 텐데 고모부가 애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누가 그걸 몰라요? 공짜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그 인간이 고리타분한 꼰대지만 그래도 돈은 잘 벌었단 말이에요. 내가 애를 데리고 있어야 양육비든 뭐든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언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척하면 척이지. 그리고 나도 애 엄마예요. 내 자식 커가는 거 곁에서 눈으로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어머, 아가씨, 양육비는 순전히 아이한테만 사용해야 하는 돈이에요. 설마 양육비 받아서 그걸로 아가씨 쓰고 싶은 곳에 쓰려고 했어요? 그럼 안 돼요? 내가 아이한테 쓰든 나한테 쓰든 지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썼다면 쓴 거지?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럼 어쩌라고요? 언니가 대신 용돈 줄 거예요?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훈계하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니까.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난 그저 아가씨 생각해서 한 말인데. 아유, 됐다. 안 그래도 심란한 애한테 그런 말해서 뭐하니? 기분 상하기만 하지. 그리고 얘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애를 데리고 있어야 콩콩을 떨어졌을 때 받기도 좋은 거 아니니? 그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애를 어떻게 데리고 온담? 신우를 포함해서 시모와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애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만 다들 왜 저러나 이해하지 못했고요. 어차피 내일도 아니고 참견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으니 네가 알아서 해봐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그동안 신우는 일자리를 구해서 경제력이 생기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에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지만 쉽사리 취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맡아볼 생각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가게 일을? 내가? 직원들 다 있고 알아서 일 잘하니까 힘든 건 없을 거야. 가게에 많이 도와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잖아. 그저 전체적으로 관리 좀 하고 카운터 맡아서 보면 되는데 해볼 생각 없니? 엄마랑 아빠는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하는 건 무리야. 그렇다고 정리하기도 그렇고. 가게 문 닫으면 몇십 년 동안 일한 직원들은 어떻게 하니? 거기다 단골도 많고 장사도 저렇게 잘 되는데 정리하는 건 아깝잖아. 너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긴 장사가 잘 되긴 하지. 나도 엄마 말처럼 가게 내가 맡고 싶은데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 학교 마치고 오면 숙제 봐주고 준비물 챙겨줘야 하거든. 그건 걱정하지 마.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으니까. 엄마랑 아빠가 우리 애들 봐주시게? 그래. 장서방 퇴근하고 올 때까지 우리가 봐줄게. 그 후부터는 장서방이 애들 보면 되지. 그럼 남편이랑 한번 상의해볼게. 친정 부모님은 남편과 잘 좀 이야기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우선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곳에서 오랜 세월 운영하셨으니 그만큼 정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직원까지 줄줄이 이어져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시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밥을 먹으며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를 맡아서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흥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무슨 생각?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가게 말이야. 진작 장모님한테 내 동생 좀 취직 좀 시켜달라고 부탁해볼 걸. 그럼 하루빨리 조카 찾아올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내가 가게 일할지 말지 그걸 정해야지. 그리고 아가씨가 가게 일을 어떻게 해? 퍽 하겠다고 하겠다. 못할 게 뭐야. 하루빨리 경제력을 증명해야 애를 데려오지. 그러지 말고 그 가게 내 동생이 맡아서 하면 안 되나? 당신 말대로 걔가 서빙하고 주방일하는 건 무리니까 편하게 카운터 앉아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건 절대 안 돼.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일군 가게인데 하루아침에 말아먹을 일 있어? 아가씨를 어떻게 믿고 맡겨?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지.
부모님 가게 내가 맡아서 할 거야. 당신하고 상의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할래. 엄마가 당신 퇴근하기 전까지 애도 봐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돌봄이 고용하려고. 어차피 몇 시간만 봐주면 되는 거고 가게 매출 잘 나올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내 동생 무시해? 걔가 가게를 왜 말아먹어? 귀한 내 동생 사고뭉치 취급하고 있어. 아, 관도 다른 일 구하면 되니까. 하긴 가게 일 안 맞는 게 나아. 맡아봤어 봐. 잘하나 안 하나 허구한 날 감시하면서 잔소리하겠지. 애 스트레스 받게. 남편은 서운해서 팍팍대면서 구시렁거렸습니다. 제 동생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어떻게 슈누가 가게 일을 맡을 수 있나요? 그건 선 넘은 거죠. 본인한테만 귀한 동생이지 저한테는 사고뭉치 신우일 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얼른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 일에 뛰어들었어요. 전부터 부모님 가게 일을 종종 도와드렸던 터라 대략적인 시스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얼추 손발이 맞춰지면서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돌연 시모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가게까지 무슨 일이세요? 사돈 가게 맡아서 일 시작했다는데 응원할 겸 들렀어. 할 말도 있고. 하실 말씀이요? 집으로 부르시죠. 제가 가도 되는데. 아유, 아니야. 일하느라 바쁠 텐데 뭐하러. 내가 와야지. 그나저나 손님이 많네. 이 정도면 직원 많이 써야겠다. 직원 더 안 필요하니? 네, 뭐,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에이, 안 필요하기는 없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낫지. 직원이 많을수록 손님 응대도 빨리빨리 될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네 신우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렴. 아가씨를요? 어머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가씨 이런 일 못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딨니? 하면서 배우는 거지. 네 신우 취직도 못하고 마냥 저러고 있는데 새언니가 되어서 그냥 둘 거니? 네가 뭐라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먼저 부탁하기 전에 먼저 일해보라고 할 줄 알았어 나는. 이 가게 우리 애가 맡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네가 맡아서 한다고 했다며? 어머니, 당연히 제가 맡아야죠. 부모님 가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일할 수 있게라도 해달라고. 가족끼리 야박하게 그러지 말자. 밤마다 애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마음이 허하니까 잊으려고 술만 마시는데 옆에서 보는 내가 얼마나 안쓰러운 줄 아니? 네, 그럼 알겠어요. 우선 계약적으로 일해보고 정기적으로 전환하거나 할게요. 대신 아가씨라고 특혜주는 거 없을 거예요. 저한테는 여기 계신 이모님, 삼촌들 다 소중해요. 부모님 때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이거든요. 아가씨 대충대충 일하거나 안 맞는다 싶으면 같이 일할 수 없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는 눈도 있으니까요. 그래, 알겠어. 내가 말 잘해놓을게. 대신 실수해도 너무 뭐라 하지 말고 네가 잘 가르쳐줘. 집에서 귀하게만 자라내라 이런 일 해본 적 없잖아. 그럼 네 신우 잘 좀 부탁할게. 공주처럼 자란 신우라 솔직한 심정으로 같이 일하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가진 같은 엄마로서 신우의 처지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양육권을 갖고 싶은 여러 이유 중 불순한 마음도 섞여 있었지만 아무리 철이 없어도 제 자식인데 모른 척할까 싶어서 딱 한 번 신우를 도와주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철부지 막내딸 신우는 제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실수를 저질렀구나 깨닫게 되었죠. 아가씨, 이제 출근하면 어떡해요? 1시간 지각했잖아요. 연락도 안 받고. 어제 친구들이랑 술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은 걸 어떡해요. 머리 깨질 것 같은데. 그러게 적당히 마셨어야죠. 다음날 출근하는 거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마시면 어떡해요? 알아서 조절해야지.
아가씨 이제 백수 아니에요. 책임감을 느껴야죠. 아, 알겠어요. 1절만 해요. 머리 깨질 것 같다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지각하지 마요. 그리고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 좀 하고요. 신우가 일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본은 지킬 거로 생각했는데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지각하는 건 다반사고 같이 일하는 직원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특히 본인에게 엄마뻘 되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자기 신우 말이야. 도대체가 왜 저래? 우리 딸보다도 더 철이 없는 것 같아. 왜요? 신우가 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재료 넣어놓는 창고 말이야. 아까 직원들하고 같이 좀 정리하자고 하니까 눈 똑바로 뜨고 싫다고 하는 거야. 어머, 그랬어요?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하길래 내가 뭐라고 좀 했지. 다 같이 고생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똑같이 월급 받고 일하는 처지잖아. 심지어 우리보다 젊은 것이 툭하면 쉬려고 이리저리 뺀질거리는데 도무지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뭐라고 좀 했어. 그랬더니 나더러 참견하지 말라더라. 사장도 아니면서 자기한테 함부로 잔소리하지 말래 짜증난다고. 언니한테 말해서 확 잘라버린다는 둥 몰아 떠는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신우라고 해도 계속 쓸 생각은 아니지. 자기도 알잖아. 신우 여기서 일할 사람이 못 돼. 마인드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죄송해요, 이모. 신우가 참 생각이 없어요. 이모한테 한 말들은 다 쓸데없으니까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제가 주의시킬게요. 가게 일하고 있는 이모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부모님과 손발을 맞춘 분들이십니다. 이 바닥에서 신우보다 한참 선배고 베테랑인 분들이신데 다들 돌아가면서 신우 이야기 하더군요. 아마 뒤에서 불만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신우의 꼬락서니가 마음에 쏙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단히 주의를 줘야겠다는 생각에 신우와 이야기하려고 다가갔는데 마침 서빙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순식간에 손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신우도 참지 않고 손님보다 더 언성을 높이며 싸우더라고요.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 손님이면 다야? 갑질 좀 적당히 해요, 이 아줌마야. 어디서 진상짓이야? 뭐, 뭐라고? 이 아가씨가 미쳤나? 손님한테 진상이라니? 진상을 진상이라고 하지 내가 틀린 말 했어? 뭐? 야, 너 몇 살이야? 나보다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게 계속 반말질이네? 나이 많은 게 유세니? 그래, 너 나이 많아서 좋겠다. 이게 진짜 미쳤나? 안 되겠다. 사장 불러. 너 같은 걸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신우의 되바라진 태도에 잔뜩 화가 난 손님은 씩씩거렸고 저는 서둘러 둘 사이에 끼어들어 사과했습니다. 손님, 제가 사장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지켜봤는데 저희 직원이 알맞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기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왜 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아줌마가 진상짓 부렸다니까? 그게 어떻게 진상이야? 아니, 고깃집에서 불판 좀 갈아달라고 하는 게 진상인가? 정도껏 갈아야지. 아줌마 일부러 갈아달라고 한 거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사람 괴롭히는 것도 정도껏 하지. 무슨 불판을 그렇게 많이 갈아. 힘들어 죽겠는데. 아줌마가 무거운 불판 들고 몇 번씩 갈아봐요. 짜증 안 나나. 그리고 딱 보면 모르겠어요? 내 손목 아줌마보다 얇은 거 안 보이냐고요. 이렇게 여린 팔로 이 무거운 판을 몇 번씩 갈아줘야 하냐고 짜증나게. 고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진짜 돼지도 아니고. 뭐, 뭐야? 조용히 안 해요?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 단단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까 이렇게나마 노여움 푸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신우 때문에 손님들의 항의가 자잘하게 발생했습니다. 워낙 지 밖에 모르는 성격이니 야단치고 단단히 주의시켰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막무가내로 구는 신우 덕에 골머리를 썩이던 저는 시댁 식구는 아바리고 확 잘라버려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신우에게 그동안 일한 값을 쥐어주며 그만 나오라고 말하려 했어요. 조카 일은 안 됐지만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어서 마음 독하게 먹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결정적인 해고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죠. 저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조금 그렇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일이라서요. 출근했더니 한 직원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나 의아했지만 심각한 표정에 알겠다고 말하고 함께 조용한 룸으로 들어갔죠. 그러자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신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신우분 말이에요. 왜요? 또 사고 쳤어요? 내가 미쳐. 정말 미안해요. 대신 사과할게요. 그리고 이제 신우 그만 나오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신우분께서 사고 치신 건 맞는데 저한테 친 사고가 아니라 가게에 친 사고라서 말씀드리려고요. 네? 그게 무슨... 며칠 전에 CCTV 고장나서 새로 갈았잖아요. 새 것 교체하기 전날 밤에 신우분께서 계산대에 있는 돈을 몰래 빼갔어요. 그걸 제가 봤고요. 뭐라고요? 사장님한테는 신우니까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 많았어요. 괜히 말했다가 분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날 밤에 사장이 몸 안 좋으셔서 일찍 퇴근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도 일찍 퇴근하라 하셨고, 그때 저는 쓰레기 정리할 게 남아서 늦게 준비하고 퇴근하려고 주방 쪽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퇴근한 신우분께서 몰래 문 열고 들어오더니 카운터를 뒤졌어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살피다가 돈통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머릿속에서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돈 계산을 하는데 이상하게 30만 원이 비더라고요. 내가 뭘 빠뜨렸나? 계산을 잘못했나? 몇 번이고 시도해도 계속 30만 원이 비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제가 혹시 몰라서 얼른 동영상 찍어놨어요. 이거 보세요. 직원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줬고 그 속에는 정말 신우가 카운터에서 돈을 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제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신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요?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뭐가 바빠요? 사장이라고 나 갈구려나 본데 갑질도 정도껏 해요. 언니 나한테 이렇게 구는 거 엄마랑 오빠한테 말할까요? 그럼 언니 큰 코 다칠 텐데. 그러든가 말든가 관심 없어요. 나 남편하고 어머님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이거 받아요. 뭔데요? 아가씨가 그동안 일한 값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먹고 꺼지란 소리예요? 신우는 서둘러 돈 봉투를 확인했고 잔뜩 인상 쓰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 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가씨가 잘 알 거 아니에요. 뭘 알아요? 설마 내가 직원들하고 사이 안 좋고 손님들하고 싸운 것 때문에 이래요? 그걸로 자르는 법이 어디 있어? 직원들이랑 꼭 사이가 좋아야 해? 내가 왜 아줌마들하고 친하게 어울려야 하냐고. 그리고 그 손님들이 먼저 시비 걸었다니까? 언니는 대체 누구 편이에요? 아가씨 정말 뻔뻔하네요. 그동안 아가씨가 친 사고 때문에 우리 가게가 어떤 타격을 입었는데요. 가게는 이미지가 생명이에요. 아가씨 때문에 평판 안 좋다고 소문나고 손님 끊기면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이모님 알바생들 무시하지 마요. 멋대로 평가할 권리 없어요. 언니, 말 조심해요. 이 사실 엄마랑 오빠가 알면 언니 뼈도 못 추려요. 어디 한번 당해볼래요?
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경찰에 쳐놓고 싶었지만 그러면 신우는 영영 아들을 데려오기 힘들겠죠. 같은 여자고 아이는 엄마로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거기다 남편과 시모가 받을 충격이 염려됐고요. 아무리 싫은 신우라도 내 남편의 가족이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덮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와 동영상에 관련된 말을 일절 꺼내지 않고 우리 가게와 맞지 않으니 그만 나오라고만 말했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알면 언니 진짜 큰 코 다쳐요. 난 분명히 경고했어요.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맞고 울지나 마요. 신우는 저를 한껏 째려보고 짐을 챙겨 가게를 나섰습니다. 불쌍해서 봐주는 것도 모르고 어린 게 당돌하게 굴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시모가 찾아와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내 딸을 잘라? 귀한 내 새끼 키를 왜 죽이냐고. 네가 사장님은 다야? 내가 그동안 딸한테 다 들었다. 너 툭하면 내 딸 혼내고 눈치 줬다며? 진작 니년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 이런 가게라도 붙어있어야 손자 찾아올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혼당하고 자식까지 뺏긴 애한테 모질게 굴면 써? 너 이렇게 못돼 처먹은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냐?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거 나요. 가게에서 일하던 이모님들, 알바생들이 급히 뛰어나와 댁에서 시모를 떼어놨습니다. 시모는 머리털을 한 움큼 뜯어내놓고 화가 안 풀리는지 씩씩거렸어요. 지금 네가 가게 사장이라고 요새 떨고 싶나 본데 웃기지 마. 이깟 고깃집 모글이 대단하다고. 내 딸이 여기서 일하니까 만만하게 보이냐? 내 딸 얼마든지 더 좋은 곳 갈 수 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세연이 도와주겠다고 여기서 일한다는데 얼마나 기특하냐. 세상에 이렇게 착한 신우가 어딨어. 이보세요. 여기 이사장이 내 며느리인데 아주 못됐어요. 신우 데려다가 잡일 다 부려먹고 하루쯤에 잘났답니다. 이런 곳에서 돈 내고 식사하지 마세요. 인성이 있다윈데 믿고 먹을 수 있겠어요? 시모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시위했습니다. 급기야는 식당 안에 있는 집기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했죠. 신우는 그 옆에 팔짱 끼고 서서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씩 웃더군요. 내가 세연이니까 어른으로서 덮어준 건데 그 은혜도 모르고 까보니 저는 옆에 있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모님, 당장 경찰 부르세요. 여기 업무 방해하는 사람이랑 도둑 잡아가라고. 뭐? 도둑? 이게 지금 누굴 도둑 취급해? 네가 아주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신우 자른 것도 모자라서 날 모함하기까지 하냐? 네가 못돼 먹은 거 온 동네에 사실대로 말한 게 왜 도둑이야? 누가 어머님이 도둑이래요? 도둑은 아가씨죠? 뭐야? 이 언니가 미쳤나? 엄마한테 머리털 다 쥐어뜯겨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누구더러 도둑이래? 증거 있어? 증거 없다고 당당하게 나오시겠다? 너 CCTV 고장난 거 알고 돈 훔쳐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뻔뻔한 거고. 그런데 어쩌니? 그날 네가 돈 훔쳐가는 걸 본 목격자가 있는데? 그뿐이야? 영상도 있어. 웃기지 마. CCTV 고장났는데 무슨 증거? 그날 다 같이 퇴근했어. 못 믿겠으면 저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 같이 퇴근했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이 퇴근하는 척했지. 몰래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돈 훔쳐갔잖아. 그때 뒷정리한다고 너보다 늦게 퇴근한 직원이 한 명 있었거든? 뭐?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직원이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신우는 점점 눈이 커지더니 시모 눈치를 살살 살폈어요. 같이 영상을 본 신우는 점차 눈이 커지며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난 널 최선으로 배려했어. 네가 돈 훔쳐간 걸 알고 있고 이렇게 증거까지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야. 신우라서? 내 남편의 동생이니까? 아니, 참 철없고 한심하지만 그래도 나와 같은 엄마니까
물론 돈 때문에 자식 데려오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그런데 네가 아들 사진 보면서 남몰래 우는 거 몇 번 봤거든? 그때 알았어. 철딱선이 없어도 엄마는 엄마구나.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센 게 아들 데려오겠다고 고깃집에서 일하는 게 안쓰러워서 참아줬어. 당장 경찰에 쳐놓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들 데려오는 게 문제 생기니까 참은 거야. 그것도 모르고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니? 그래, 좋아.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이제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나랑 경찰서 가자. 내가 이 동영상 경찰한테 다 보여줄 거고 너 확 쳐넣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도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왜 잘났냐, 이유가 뭐냐 물어보셨어야죠. 어떻게 저 철없는 계집의 말만 믿고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 자식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어머니보다 어린 저도 제 자식 그렇게 안 키워요. 제가 왜 저렇게 됐는 줄 아세요? 오냐 오냐 좋은 소리만 듣고 제대로 된 쓴소리 한번 듣지 않아서 저렇게 된 거예요. 마냥 감싸고 예뻐해준다고 잘 자라는 거 아니라고요. 적어도 뭐가 뭔지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키우셨어야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요.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 아주 톡톡히 보여줄 거라고요. 저도 혼내는 어른 역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모님, 경찰 부르셨어요? 경찰이란 말에 시모는 부랴부랴 정신을 차렸고 급하게 신우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모를 쳐다봤어요. 엄마! 지금 나 때린 거야? 네 새언니 말이 다 맞아 이거사. 그저 품 안의 자식으로 오냐오냐 키워서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어디 할 짓이 없어 새언니 가게 돈을 훔칠 수 있어? 다시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시끄러워. 내가 아주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혼한 것도 모자라서 도둑질까지 한 게 모자랐다고 큰 소리야. 너 당장 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엄마, 글쎄 사과하라니까? 신우는 자존심이 상하는지 울먹이며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꼿꼿하게 서서 사과하지 않고 버티더군요. 그러자 시모가 급히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이참에 내가 아주 단단히 혼내서 사람 만들마. 너도 눈으로 봤잖니. 내가 내 딸 때린 거. 나 지금껏 애 키우면서 한 번도 손 찍어만 적 없어. 네 앞에서 때린 게 처음이야. 이제는 이렇게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마. 그러니 제발 신고는 하지 말아줘. 그 돈 내가 다 물어줄게. 너도 알잖니. 저거 취직도 못하고 빌빌거리기만 하는데 이번 일로 경찰서 들어가면 두 번 다시 제 자식 못 찾아와. 같은 엄마로서 너그럽게 용서해주렴. 같은 엄마니까 봐주려고 했다며. 한 번 봐줬으니 두 번은 더 쉽지. 부디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눈 한번 질끈 감아주렴. 내가 이렇게 빌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모든 짓이든 할 수 있다죠? 저 역시 그렇고요. 저한테 꼬장꼬장하게만 굴던 시모 역시 어쩔 수 없는 엄마였습니다. 자식의 잘못으로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신우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원망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과 안 할 거야? 너 잘못 때문에 네 엄마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데 끝까지 자존심이 먼저니? 너 얼른 언니한테 사과 안 해? 뭘 잘했다고 서 있어? 난 그 무릎 꿇지 않고. 시모 고함에 신우는 눈을 질끈 감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잘못했어요, 언니.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진심이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과 받아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너 다시 우리 가게 나와. 내 옆에 두고 지켜볼 거야. 네가 얼만큼 달라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라고. 너 때문에 가게 피해 입힌 거, 또 오늘 내가 머리채 뜯긴 거 다 보상해.
네 엄마가 깨부순 집기들하고 훔쳐간 30만 원까지? 그냥 돈으로 줄게요. 잘라놓고 왜 굳이 일을 시켜요? 너 괴롭히려고. 내 옆에 두고 괴롭히면서 지켜볼 거야. 이번 기회로 갱생해야 되지 않겠니? 완벽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슷하게는 바뀌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가게에 끼친 피해 보상할 때까지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을 거야. 그것도 아주 호되게. 그러니 어머니, 더 이상 아가씨와 제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거 사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머니는 그동안 자식 잘못 키운 죄 톡톡히 치르면서 제 편만 드세요. 그게 딸을 위하는 일이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네 편은 아무도 없어. 너 내 말 안 듣고 또 멋대로 굴잖아? 그럼 너 확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들 데려오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들어. 알겠니? 앞으로 우리 가게 손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모셔. 나와 여기서 일하는 이모님들, 알바생까지 극진하게 모셔. 이모님들, 앞으로 제 신우라 생각하지 마시고 버릇없이 굴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단단히 야단쳐 주세요. 아시겠죠? 주변에서 다들 오냐오냐 해주니까 저까지 그럴 줄 알았나 봐요. 생각 없이 까불다가 저한테 큰 코 다친 신우는 이날 이후 바짝 엎드려 지냈습니다. 매달 망가진 식기들과 30만 원을 제하고 줬어요. 알바식으로 적은 돈은 챙겨줬어요. 마음 같아서는 땡전 한 푼 안 주고 일 시키고 싶었는데 제 아들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해푼 씀씀이 버리고 알뜰하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옷 사주라고 챙겨줬습니다. 영상을 무기로 신우를 꽉 잡고 있지만 사실 제 진짜 마음은 신우가 좋은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본인 아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가씨 성질 많이 죽이고 내 말에 순순히 따라와 주려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거 알죠? 아가씨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됐을 때 자식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냉정하게 굴고 많이 아단치지만 자식이는 같은 엄마로서 같이 응원해요. 그리고 이 사연으로 아가씨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따뜻한 응원액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